예, 계속 보시죠. 문제에서 그 갑이랑 을이랑 바뀐 게 하나 있어서요. 177쪽에 12번에 1번이에요. 12번에 1번. 을 소유 대지에 관해 갑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가 지금 누구냐면 갑이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가 아니라 을은 갑에게 갑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점유할 권리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명인이 시효 완성자에게 뭐 철거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지문에서 갑은 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꿔서 을이 갑에게라고 돼요. 을은 갑에게.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을값만 바꿔놓으면 돼요. 특별한 거 없고. 예. 자, 계속 볼게요. 178쪽에 13번부터입니다. 부합에서 틀린 것인데 1번. 갑의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을이 새로운 물건을 가공한 경우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속한다. 자, 가공은 재료된 사람과 가공한 사람 중에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를 묻는 거죠. 누가 되는 거냐면 재료된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가공을 했는데 가공품의 원재료와 비교할 때 가격 차이가 현저히 다액이면 가공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죠. 2번. 건물의 임차인 A가 그 소유자 B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일부인 베란다를 설치한 경우 그 베란다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건물의 일부라는 거죠.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2번은 틀렸고 3번. 갑의 동산이 을의 동산과 부합되어 동산 사이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갑과 을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되면 원칙은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냐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지금 나온 것처럼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거죠. 4번.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 부분이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도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구분 등기를 하지 않고요. 표시 변경 등기했다면 이 건물은 별개예요.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변경 등기했으니까. 그럼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 부분에도 미친다라는 거고. 5번.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설정 전에 부합 종물이냐 후의 것이냐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주된 권리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집합건물법상의 전유 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대지권에도 미친다라고 했고, 또는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딸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돼요. 그럼 저당권은 건물 소유권에만 미쳐요? 토지 이용권에도 미쳐요? 종된 권리, 토지 이용권에도 똑같이 미치고요. 1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리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대표적인 부합 판례고요. 2번.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벽걸이 에어컨은 독립성이 있는 거죠. 있으니까 건물에 부합되지 않고요. 3번.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렇죠. 비교됐던 건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권한이 없어도 경작자가 소유자가 되고요. 4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원래 동산과 부동산 소유자가 공유한다. 누가 소유자가 돼요?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4번은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원칙은 누가 소유자예요? 주된 동산. 그러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이고. 5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돼. 명인 방법 갖춰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렇죠? 경작자가 취득하고. 돌아오셔서 기출문제 하나 더 보고 공유 들어가죠. 170쪽에 5번입니다. 5번 부합에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누구 거야? 지상권자가 권한이 있으니까 지상권자 소유로 된다. 맞고요. 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 거고요. 디귿.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그렇죠? 부합되고 리을.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이건 독립성이 없으면 건물의 일부니까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건물에 부합이 되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앞에 세 개만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보죠. 공유. 178쪽에 15번 다음 중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 공동 상속재산 공유죠. 2번 경계에 설치된 담 공유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혼화 구별할 수 없으니까 지분 비율로 그렇죠. 부합 당시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고요. 4번 타인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의 발견 이건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씩 공유한다라고 했죠. 5번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 이건 합유죠.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공유가 아니라 합유다라고 했고 16번 갑과 을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갑이 과반수 지분이죠. 1번 갑과 을이 공유한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분할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지속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별도로 시효로 소멸될 일은 없습니다. 2번 을이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때는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을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2번은 맞죠? 일단 기간 조심하시고요. 얼마요? 1년 이상. 그리고 이때 지분 매수를 청구하려면 먼저 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판례고 3번 병이 X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해 단독으로 X토지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공유에서 부당이득 손해배상 물어오면 무조건 지분이에요. 자기 지분 범위고요. 전체 틀렸고 4번 갑을이 병에게 X토지를 임대해 준 경우 갑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임대차를 해지하는 건 무슨 행위예요? 보존행위예요? 관리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임대차가 관리니까 임대차 해지도 관리행위죠.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점유하는 경우 을은 병에게 단독으로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틀렸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를 소수 지분권자가 저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공유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보존행위하고 관리행위죠. 보존행위. 일단 보존행위는 누가 할 수 있다고 했냐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얼마든지 간에 공유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공유물의 현상 유지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존행위는 자신의 지분권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지 만약에 타인 지분권을 주장한다. 타인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판례에서. 근데 갑의 지분이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을이라는 이 지분권자가 병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지금 갑의 지분이 병에게 넘어간 거지 을의 지분이 침해된 바는
없어요. 그럼 지금 얘가 주장하는 건 자기 지분권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남의 지분, 타인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죠. 그건 보존행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고,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무효등기의 말소 있었어요. 둘이 공유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제3자가 등기를 실행했다. 그러면 을이요, 이 병을 상대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비교했던 판례는 병이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 얘한테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판례는 비교해 두실 점이 제3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요. 얘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거고, 그런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면 얘도 2분의 1의 유효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또 중요하게 봤던 판례가 갑을병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목적물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하려면 지분이 최소한 과반수, 그렇죠? 2분의 1이면 돼요? 2분의 1을 초과해야 돼요? 초과해야 돼요. 근데 과반수가 되지 않는 갑이 소수지분권자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죠. 의뢰판을 할 수 있다. 이걸 무슨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지분이 침해되었으니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를 청구하는 건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하지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문에서 을이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보존행위니까 소수지분권자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을은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얼마큼인데? 전부. 지분이라는 건 어디에 미쳐요? 공유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지분 제외하고 인도 청구하는 건 없고요. 인도 청구는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존행위에서 대표적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이용계량행위를 말하죠. 이용계량행위를 말하고, 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되죠. 변경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가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럼 만약에 지문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갑이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죠.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 관리 행위를 벗어나서 변경에 이른다라고 했죠. 그럼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 얘기고. 그리고 관리 행위는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공유자의 과반수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어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사례가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그러니까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임대차를 해주었다. 그러면 소수지분권자가 나는 임대차에 동의한 바 없으니 당신 나가시오라고 재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를 소수지분권자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단독으로 임대차 해줬다면 갑이 병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되죠. 얘는 소수지분권자니까. 근데 과반수지분권자는 정당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으니까 재고 구할 수 없고, 그럼 어른갑에게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얼만큼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 3분의 1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뭐 있었냐면 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느냐. 얘는 할 거 없다고 했죠. 과반수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존행위, 관리행위가 공유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이 판례들 계속 출제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이 봐서 딱 그림 보면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지문이, 요 그림이 어떤 거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17번 계속 보죠. 179쪽에 17번. 갑을병이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지금 칠판에 그림이 있어 없어요? 요거죠. 똑같은 그림. 기업부터 볼게요.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고요. 니은. 을은 병과 공동으로 토지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디귿. 갑도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점유할 수 있으므로 을은 갑의 지분에 대하여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리을.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부당이득이니까 지분, 전부가 안 된다고 했고. 5번. 을은 병과 공동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틀렸죠. 단독으로 자기 지분만큼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고요. 18번. 공동 소유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다. 소수 지분권자라도 가능하고.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1번은 이 칠판에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였죠.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하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2번.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 지분을 상속한다. 틀렸죠?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3번.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틀렸죠? 이게 이제 종전 판례 입장이시고, 이 판례가 이제 폐기되고 분열되어 나간 사람들은 더 이상 총유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변경된 판례니까 조심하시고요. 4번. 공유물을 공유자가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4번은 분할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현물 분할이 이제 재판상 분할은 원칙인데 우리 판례가 한 사람에게 단독 소유를 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돈으로 배상케 하는 것도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 그 판례고요. 5번.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맞죠. 5번 칠판에 있죠. 이거죠.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얘한테 빌려줬잖아요. 얘한테 사용케 하면 소수 지분권자가 얘를 제거시킬 수 없다라는 그 얘기고. 19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18번의 1번하고 19번의 1번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죠. 용어만 살짝 바꾼 거고. 2번,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더라도 이는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 점유할 수 있고요. 그걸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3번,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에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4번,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공유자 1위는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당이득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나왔어요 지금? 부당이득이 나왔어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얼만큼만? 지분 있죠. 자기 것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당이득도 나한테 달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4번 정답이고. 그래서 공유 파트에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나오면 항상 조심하실 점이 지분, 자기 지분만 된다는 점. 5번,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소위 이제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규정이죠. 누구한테 가냐면 다른 공유자, 그러니까 국가의 귀속, 틀리겠죠. 그리고 귀속되는 모습은 균등하게가 아니라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20번. 공유에서 틀린 것인데 1번. X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갑의 공유 지분 위에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X 토지가 A 토지와 B 토지로 분할되어 갑과 을이 각각 A 토지와 B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병의 저당권은 A 토지와 B 토지 지분 위에 각각 존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물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야.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분 비율로 미친다라고 했죠. 2번.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2번 틀렸고 3번. 공유물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죠.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변경 판례 본 거 뭐 있었어요?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거.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관리가 아니라 변경에 이르는 행위라고 했고 4번.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지분권을 주장해야 된다고 했죠. 5번.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은 독립한 권리니까 자유롭게 처분하고요. 21번.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OX? 틀렸죠? 예. 1번은 칠판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죠, 이거. 보존행위란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지 다른 사람 지분권을 주장하는 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갑의 지분이 원인 없이 병에게 넘어갔다면 을의 지분은 침해된 바가 없죠. 그럼 을은 보존행위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죠.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제3자가 등기를 했다는 건 갑뿐만 아니라 을의 지분까지 다 등기한 거잖아요. 그럼 을의 지분이 침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침해가 됐죠. 그러니까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갑의 지분만 원인 없이 넘어갔다면 을의 지분은 아무런 침해가 없잖아요. 그럼 을은 보존행위로서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고. 2번. 갑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2번은 결국 뭐예요? 이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3분의 1이라고 돼 있지만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이 판례를 줄여서 얼마라고 바꾼 거야? 2분의 1이면 과반수예요, 과반수에 미달이에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거죠. 그러면 과반수에 미달하는 사람은 배타적 점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형태의 판례를 좀 살짝 바꾼 거고요. 3번. 갑과 을이 X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 이게 뭐야?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명의 신탁이죠.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공유에서는 단독으로 건물을 지었대요. 그러면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 공유는 지금 요 그림이잖아요. 일반 공유에서는 갑이 단독으로 지으면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각각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럼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자기가 건물 짓는 건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나왔어요? 부당이득이니까 뭐 찾으셔야 돼? 지분 비율.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있어요, 지금? 제3자가 있으니까 얼만큼 말소냐면 전부의 말소. 22번 옳은 것입니다. 1번. 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그 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 대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차에 있다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가 제거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2번.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갑이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 을과 협의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해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할 수 있죠. 건물을 짓는 건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3번. 면적이 900제곱미터인 토지를 갑을 병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그중 특정 부분 300제곱미터를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에 배타적 점유할 수 없고요. 을과 병은 갑에게 그 점유 부분에 관하여 자신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분이니까 부당이득 연결이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을의 지분에 관하여도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나왔죠. 손해배상 부당이득 나오면 얼만큼만? 지분만큼만. 5번. 토지 공유자 갑을 병 중 1인인 갑이 공유 토지 전부에 관하여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경유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제3자 정이 등기를 다 했어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갑을 병 중에 공유자인 갑이 등기했잖아요. 그럼 얼만큼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한 거니까 이때는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가 단독으로 등기한 건지 공유자 중에 1인인지 그걸 꼭 비교하시고 2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공조공과 등의 의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가 있는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 가액으로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앞에 나왔던 지문을 좀 길게 늘려놓은 거고요. 2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원인 없이 제3자 앞으로 격려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제3자 앞으로. 만약에 공유자 중 1인으로 돼 있으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3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공유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맞죠? 3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3번 결국 이거잖아요. 과반수가 안 되는 사람, 만약에 갑을이 합의하면 얼마가 돼요? 갑을이 합의하면. 과반수, 그럼 배타적 점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결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과반수 아닌 애가 배타적 점유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도 단독으로 전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얼마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 동의. 5번.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다시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재판상 분할은 언제만 청구하는 거야? 협의가 안 됐을 때. 협의가 만약에 성립됐다면 이행의 소를 구해야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171쪽에) 기출문제 하나 보죠. (171쪽에) 6번. 이번 우리 시험 문제.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갑의 지분은 과반수예요.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병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를 소수지분권자가 저지할 수 없고요.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병은 을한테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지 병한테 할 게 아니라고 했고.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엔 누가 임대했어요? 그렇죠. 소수지분권자가 임대했고 얘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갑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배타적 점유할 수 없다라고 했죠. 4번 정답 틀렸고. 5번. 갑이 X 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죠. 갑의 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넘어간 거죠. 그 등기는 유효하고. 7번.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틀린 것이에요. 구분 소유적 공유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이 땅을 사서 여기 이쪽은 갑이 혼자 쓰고 이쪽은 을이 혼자 쓰려고 합니다. 그럼 원칙대로 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한다 그랬어요? 분할해서 갑 단독, 을 단독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이거 뭐 분할하고 이러려니까 귀찮아서요. 그냥 우리 공유 등기로 하자.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 등기를 하고 이쪽은 나 혼자 쓸 테니까 이쪽은 너 혼자 써.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는 지분이 어디에 미쳐요? 전부에. 그러니까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면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갑이 지 맘대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자기가 소유하는 부분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아까 그 지문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상호 명의신탁이다라고 불렀죠.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부른다고 했냐면 갑의 지분은 원래 어디에 미치는 거냐면 전부에 미치는데 갑이 요 반만 쓰고요. 나머지 반은 신탁한 것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을의 지분도 전부에 미치는데 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은 갑에게 신탁한 것으로 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탁했다고 해서 이름을 상호명의 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거는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다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법률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와 외부적인 관계로 나누죠. 그럼 갑을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공유관계예요? 배타적 소유하는 거예요? 배타적, 구분 소유하는 관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다만 외부적으로는 등기가 공유 등기가 되어 있죠.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이 이 특정 부분에 자기가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갑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을 을이 슬슬슬슬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럼 갑을에게 너 나가라고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서로 사이에는 공유관계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관계니까 방해 제거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또한 갑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을의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 A에게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을만 할 수 있어요? 갑도 할 수 있어요? 갑도.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무슨 관계? 공유관계니까 대외적으로 이 A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제거를 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손해배상은 전부가 아니라 지분. 그러니까 방해 제거는 전부에 대한 제거를 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전부가 아니라 지분 비율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갑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인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게 되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돼요. 소멸되고 일반 공유가 된다라고 했죠. 중요한 판례가 있었는데 갑과 을이 이 관계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관계를 해소하려고 할 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하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지분권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지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지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 그럼 얘네들은 공유 지분권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상호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지분 이전을 받음으로써 종료한다고 했죠. 근데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 이때 지분 이전을 이전할 때는 어떻게 이행해야 한다고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관련 판례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갑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정지상권 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갑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대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인정한다고 했고, 만약에 갑이 을의 몫의 대지 위에 지어둔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죠. 법정지상권까지 같이 보시라고 했고, 자, 그럼 7번 문제 계속 볼게요. 1번.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이해되셨죠? 우리 갑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침해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제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배타적 소유관계니까. 3번.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전부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무슨 관계? 공유 관계죠. 4번. 정이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분 소유적 관계는 경매로서 원칙적으로 소멸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그럼 이건 법정이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갑이 자신의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죠. 그럼 법정이상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마지막에 취득할 수 있다. 맞습니다. (182쪽에) 24번. 24번 보시면 갑과 을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분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필지 전체에 관하여 양수부분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하였다. 상호명의 신탁이죠. 1번. 갑과 을이 각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고요. 2번. 갑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배타적 사용하는 거고요. 3번. 제3자 병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보존행위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4번. 갑과 을의 공유물에 대한 제3자 병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갑은 자신 지분에 대응한 비율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전부가 아니라 지분 비율이고. 5번. 공유 지분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갑은 을에 대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분할 청구할 수 없고요.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죠. 이때 지분 이전은 어떻게 이행한다고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5번부터 합의가 나오는데 합의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